아, 또 그 수련회 가면 또 숙제도 안 해올 거잖아. 아, 진짜 그거 어떻게 다루냐. 일단 4시에 와. 그때 오렴. 네. 또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지체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함수라는 건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것이며, 여기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시키는 것을 함수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규칙은 여기 있는 원소는 반드시 누군가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며, 두 개를 고르는 경우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함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문제도 풀면서 설명을 했고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함수다. 그러니까 가로를 다 채우기만 하면 돼요. 가로를 이렇게 어설프게 남기거나, 또는 이와 같이 두 개가 그려지는, 이 가로 하나에 대해서 두 개가 그려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시다.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로선을 그려서 교점이 한 개면 함수입니다. 두 개면 함수가 아니고요. 없어도 함수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걸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그 함수의 종류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종류. 72페이지에요. 여러 가지 함수라고 적혀 있고요. 그 함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애들이 있대요. 첫 번째, 전부 다 이 x와 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가지를 지금 교재에서 제시하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전부 다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라고 하는 것은 x에서 y로의 함수. 근데 각각의 정의역들이 있고요. 공역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알파벳을 좀 적게 쓰려고 아래 첨자를 쓰는 거라 했어요. 자, 첫 번째 함수는 이런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 그래서 어떤 의미냐?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x1과 x2가 뭐라고 표현해야 좀 더 좋을까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는 서로 다른 함수값을 고른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는 다른 거 고른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맨날 계속 솔로 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솔로 나라에 3대 뭐 4 이렇게 있어. 한 명이 퇴장당했대. 자, 그래서 3대 4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우리 어차피 3명이고 저쪽 여자 4명이니까 그냥 경쟁하지 말자. 그냥 서로 점 찍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건들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 거예요. 얘가 얘 고르면 나는 다른 사람 중에 한 명 골라야지, 나도 다른 사람 중에 한 명 골라야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말하기로 합니다. 그 1대1 함수의 엄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게 1대1 함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있다. 이것도 뭐 얘랑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게 없어 보여요. 다른 거라면 뭐가 있어요? 다른 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얘는 여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애가 있죠. 그쵸?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x1이 x2가 다르면 fx1이 fx2랑 다르다라고 하는 그 1대1 함수의 개념과 더불어 치역과 공역이 같다 라고 하는, 다른 말로 공역 중 선택되지 않은 원소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1대1 함수 중에 좀 특별한 경우라 1대1 대응이라고 말합니다. 얘한테는 함수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랑 잘못 그렸나요? 이렇게 그리는 것.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른 건 내가 일부러 다 B라고 썼는데 얘만 A라고 썼죠. 그리고서는 똑같이 갔어. 자기로. 맞지? 이런 것처럼 그냥 F에다가 X를 대입했을 때 X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상등함수가 됩니다. 당연한 의미지만 항등함수도 1대1일 테고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더불어 남는 애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항등함수가 1대1 대응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답니다. 자, 모두 다 똑같은 걸 간다 라고 하는 함수이면서 얘를 상수함수, 항상 같은 숫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은 수를 고르는 것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y는 1,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상수함수라고 하고, 자, 얘네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상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가로선으로 그려진 게 상수함수이며, 항등함수는 y는 x, 네, 이 y는 x가 그냥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럼 1대1 함수는 어쨌든 1대1 대응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당연하게도, 맞죠? 왜냐면 1대1 대응이 조건이 추가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포함되는 건데, 이들 간의 차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역에 있는 원소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아이디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씩 고른다면 서로 겹치지 않는다며. 그럼 정의역이 전부 하나씩만 고르면 여기도 똑같은 개수가 있어야지 맞아 떨어지겠지. 그냥 남는 애가 있으면, 남는 애가 있다면 그거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를 우리가 예로 그린다면 이런 게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저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y 하나에 x가 둘이 오는 그런 형태가 없다는 거죠. 그럼 1대1 대응은 어떤 차이가 있냐? 1대1 대응은
말했죠? 남는 공역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각선 형태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1대1 대응은 반드시. 그럼 1대1 함수, 얘가 1대1 대응, 얘가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 아닌 형태, 즉 1대1이라는 개념이 안 만들어진 형태는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떠한 y를 기준으로 그 y에 해당하는 교점이 몇 개 있어요? 2개 이상 있는 것. 이걸 우리가 1대1 대응이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어떤 함수든지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선 그려서 교점이 하나 있어야 된댔죠? 그러면은 이 1대1 함수라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그래프가 가로선과의 교점이 몇 개다? 한 개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0개여도 괜찮아요. 0개여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돼요.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단 2개면 안 된다는 거죠. 1개 또는 0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함수의 종류입니다. 이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500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전부 다 지우겠습니다. 혹시 뭐 적을 거 있나요? 자, 500번. 1대1 함수인 것과 1대1 대응인 것들을 구해달래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음과 같은 애들 중에 1대1, 아까 전에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뭐여야 된다 했어요?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 2개인 게 있고요. 3개인 게 있고요. 2개인 게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고 이 3개가 1대1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니은, 디귿, 비읍.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1대1 함수는 그 공역이 있는데 2대1 대응은 그 공역과 치역이 같은. 1대1 함수에는 공역의 여유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1대1 대응은 남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말이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얘는 이 x축 아래가 없습니다. 1대1 대응은 2개, 니은과 비읍뿐이에요. 그래서 총 5개 이렇게 합니다. 얘는 여기 밑에가 없죠? 그래서 그래요. 밑에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참고로 씁시다. 만약
공역이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공역은 치역 취급합니다. 특별히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공역은 치역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딱 한 줄,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는 멘트가 없다면 답은 6으로 바뀝니다. 얘가 밑에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6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말이 없다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공역은 치역과 똑같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디귿을 있게 한 것은 바로 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멘트,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한 그 멘트 때문이다 여겨주면 되겠습니다. 504번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 학교 불문하고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거죠. 절대값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얘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하는 절대값 그래프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 EX만 없다면 흔히 아는 그래프거든. 문제는 얘가 있어서 얘랑 얘 때문에 기울기가 꺾이니까 기울기가 좀 달라져요. 그럼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값은 이 3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꺾는 역할을 해요. 그쵸? 맞지? 근데 더하기 2를 해서 이 그래프가 뭐인 거야? 덜 꺾이나 봐. 무슨 말이냐면 얘가 1대1 대응이 된대요. 지금 저 왼쪽에 마침 절대값의 그래프가 있어요. 몇 번이에요? 미음이죠. 미음이 절대값 그래프란 말이야? 그치? 그럼 당연히 쟤는 1대1 함수조차 아니야. 그럼 1대1 대응도 당연히 아닐 거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이 될 수 있냐에 대해서 범위를 나누어 봤더니 그리고 또 범위를 나누어 봤더니 여기 기울기가 보통 절대값은 여기 기울기가 만약 1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쵸? 부호만 다른 거라고. 절대값 때문에. 근데 얘랑 얘는 부호만 다르다고 보지 않죠.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부호가 아예 다른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꺾이긴 꺾여.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꺾이긴 꺾이는데 1대1 대응이 될 조건 뭐? 꺾이더라도 올라가긴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 504번이 의미한 건 500번에 비읍과 비슷한 형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비읍이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래프가 꺾이되 그냥 이미지는 다음과 같아요. 그래프가 꺾이되 증가 혹은 감소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증가, 올라가면 올라갈 건가 하던가 내려가면 내려가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걸 다른 표현으로 그래프의 그래프의 기울기에 부호가 같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호는 그래프의 기울기인 예죠? 우리가 부호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기로 말했었죠?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두 수의 부호가 같다라는 걸 뭐라고 해석해요? 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부호가 같다는 말의 의미예요. 부호가 같다라는 건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으로서 나한테 원하는 건 a 플러스 2와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곱이 0보다 크다. 이걸 풀면 a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그래프들이 지금 있어요. 얘처럼 얘가 절대값만 있는 그래프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보통 증감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더하기 2를 한 거야. 얘한테 여기 기울기에 더하기 2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기울기에 더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에다가 더하기를 하면은 마이너스가 작아지지. 그래서 완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어떻게 완만해지길 바라?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 아래로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 즉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데 거기에다 2를 더한 게 0 이상, 0보다 크다가 되도록 해주거나 뭐 아니면은 얘 자체가 마이너스인 것, 뭐 둘 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면 둘 다 마이너스인 걸로 해도 괜찮긴 하겠죠. 어쨌든 부호가 같다. 이런 그림이든 이러한 그림이든 부호가 같도록 해야 되고 그걸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이미지가 먼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프가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프가 뭔가 좀 부드럽게 꺾였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느낌은 요거거든? 그러면 꺾이면 다시 내려오니까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 가로선과의 교점이. 근데 얘는 꺾일지언정 다시 증가하죠. 증가라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또는 그냥 계속 감소만 하던가. 그래도 여전히 가로선과의 교점은 한 개만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얘처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형태를 하면 증감이 바뀔 때마다 가로선과의 교점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한 형태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지면 1대1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범위에 따른 그래프 개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즉, 이걸 우리가 아까 말했죠. x의 범위를 다른 말로 정의역이라고 했죠. 이 정의역에서는 그래프가 이거고요. 함수가 이거고요. 이 정의역에서는 함수가 이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각 정의역에 따른 그래프가 함수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정의역에 따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02번 같은 걸 우리가 간단하게만 볼게요. 502번에 있죠. 그래서 fx를 502번은 아니고 이제는 좀 바꿔서 0 이상일 때 3x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내가 식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0 이상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0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아까 말했다시피 함수 값이라는 것은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죠. 근데 0 이상이라고 해서 x에다가 0을 대입한 건 위에 지금 등호가 있잖아. 그래서 3x제곱에 대입을 한 거야. 그래서 0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라고 해서 걔는 점을 찍어주고요. 얘는 0보다 작다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0.000001을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근데 마이너스 0.000001을 대입한 건 실제로 그냥 0을 대입한 거랑 다를 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긴 해야 돼요. 한데 여기는 점으로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그려야 돼요. 이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를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정의역을 이상하게 썼어. 정의역을 이상하게 써서 x와 마이너스 x,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0보다 클 때 x,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 점은 찍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돼요. 알았죠? 동그라미의 의미는 점이 안 찍혀 있음을 의미하는 거다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자, 이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을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 풀면서 1대1 함수에만 집중을 했지 공역과 치역은 신경 안 썼잖아. 왜 그렇다고?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같습니다. 치역 무시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역에 대한 언급은 안 주는 거예요. 공역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난 기울기에 대한 것만 1대1 함수가 되는 것에만 신경을 써줘도 괜찮게 됩니다. 그걸 생각해줘야 돼요. 알았죠? 만약 정역과 공역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액자식이 만들어진댔죠. 정역은 가로, 공역은 세로에서 이런 액자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때야 된다? 대각선 형태만 허용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이미지를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는데 이걸 망가뜨리기 위해 학교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된 게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고 그 모의고사 문제를 송영고에서 냈던 건데 이렇게 씁니다. x가 마이너스 1 이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x가 1 이상이라고 그래프를 말하고 1이라고 써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너스 x, ax 플러스 b, 마이너스 x. 그럼 그래프 어떻게 하면 그리면 돼? 마이너스 1과 1 기준으로 1과 마이너스 1 돼서 이렇게 이렇게 했죠. 맞아요? 그럼 이거 1대1 대응 만들고 싶어. 1대1 대응을 만들고 싶어. 저 ax 플러스 b는 누구면 돼요? 깔끔하게? 마이너스. 근데 a가 0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a가 0보다 크대. a가 0보다 크대. A가 0보다 크다고요? 네. 말했죠? 이미지에 쌓아가야 돼요. 네, 이것도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 가장 기본은 뭐라고?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어떤 게 가장, 이 그래프의 이미지가 뭐예요? 가로선 그려서 교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쵸? 가로선 그려서 교점만 하나면 됩니다. 자, 이 교점 하나죠. 하나죠. 1에서 y가 1일 때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 여기, 진짜? 너무 내려왔죠? 마이너스 1에서 교점 몇 개? 한 개. 네, 다 하죠. 1대1 대응 그래프입니다. 이해가요? 1대1 함수 그래프이면서 1대1 대응 그래프예요. 이해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구간을 나누어 놓으면 문제가 좀 더 거지 같아질 수 있어요. 구간을 뭐 나눠 놓긴 했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깔끔한 편이죠. 증감만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를, 저 모의고사 문제를 좀 순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계속 말하듯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식으로 찾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무슨 짓을 할 거니까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저기에다가 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제가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어야 돼. 1 대입하면은 1이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B는 0 뜨겠죠. 답은 그게 아닌데. 왜 그런 그렇게 된다?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고 대입으로 어떤 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거 깨야 됩니다. 그걸 깨는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 나오고 쉬운 문제에서는 그런 거 묻지도 않아. 그냥 대입만 하면 다 되죠. 보통. 근데 여러분들의 시력을 가르는 그런 문제는 이러한 맹점을 건드는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달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08번으로 넘어가죠. 자, fx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2보다 작을 땐 1이고요. 2와 6 사이일 땐 3x 마이너스 8이고요.
6 이상일 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예요. 자, 이보다 작을 땐 1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쵸? 2와 6 사이에선 2 대입하면 저 3x-8에 2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6 대입하면 얼마예요? 10이에요? 여기 10이라는 걸 표현해 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는 축이 4고 실제로 6을 대입했을 때 얼마예요? 2예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fx가 항등함수이길 바란대요. 항등함수라는 게 뭐랬어? 네. 예뿐입니다. 항등함수는. 근데 얘가 지금 이거래. 그게 가능해? 가능하다고. 뭐만 조작하면? 정의역만 조작하면. 맞죠? 달라 보이는 함수를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교점으로만 정의역을 꾸리면 된다 했어요.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앞선 숙제 범위였던 498번 같은 거죠. 그쵸? 498번 보면 x제곱과 4x-3은 당연히 다르지만 그게 같다라고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댔어요. 뭐만 조작하면? 정의역만 조작하면.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얘가 같도록 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로만 정의역을 조작하면 된댔죠. 자, 그럼 다시 얘랑 얘가 같다. 뭐 찾으라는 거예요? 교점 찾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점 누구예요? 네, 얘가 문제에서 말한 A고요. 두 번째, 3x-8은 뭐예요? 3x-8이 x인 거. 그래서 x가 4인 게 누구예요? B고요.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랑도 x와의 교점이 있죠.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는 0이라서 x는 2 또는 7인데 지금 이 세 번째 함수의 정의역은 6 이상이므로 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7이죠. 이해가요? 얘네가 내가 찾는 A, B, C가 될 겁니다. 더하면 얼마? 12. 알았죠? 당연히 식이 다르면 함수가 다른 게 기본이야. 근데 걔가 지금 문제에서 같다라고 말을 해줬다고. 그쵸? 그게 같을 수가 있어? 있어. 정의역을 조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잖아. 그 3개는 이들의 교점을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해가요? 아까 말했던 498번이랑 498번 맞나? 맞죠? 498번이랑 연계되는 것까지도 이해가 가요? 이렇게 다루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프 좀 그려라. 아직까지는 쉽죠? 1차 함수, 상수 함수, 2차 함수밖에 안 그리니까. 근데 이걸 그리는 게 느려지면, 물론 이게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뭐야 얘가 A고 얘가 여기 얘가 X, 얘가 X, 이거 X라고 쓴 다음에 근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겠지.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해둬야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계속 좋은 경험들, 이미지를 쌓아가야 돼요. 이어서 513번. x가 마이너스 3과 0과 3이 있는데 fx는 f-x가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개수를 구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서 봤냐면 이런 뭐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하는 거는 앞선 집합에서 많이 나왔죠.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그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만족하도록 하는 집합의 개수를 경우의 수의 아이디어로 풀었어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개수는 네,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파트입니다. 오케이? 자,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해요? 집합 연산할 때도 몇 번 했지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더하고 케이스를 나누어서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곱하기를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자, 근데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함수는 반드시 모든 정의역이 선택해야 돼요.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이 공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을 선택하는 것, 그 원소들을 다 고르는 그 경우가 하나의 함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이 문제랑 상관없게 이게 하나의 함수고요. 3이 다른 걸 골랐어요. 그럼 이건 두 번째 다른 함수입니다. 알았죠? 얘네 셋의 결과를 봤을 때 그 결과가 바뀌었다면, 그러니까 선택이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그건 다른 함수라고 인식해주면 좋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x라는 함수에서 x라는 함수로 간대요. 공역과 정의역이 같다라는 건데 fx랑 f-x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f3과 f-3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걸 뭐라고 받아들여요? 말 그대로 3이랑 -3이 같은 거 고르는 겁니다. 같은 거. 내가 이제 서연이한테 물어보는 거지. 서연아, 너 오늘 밥 뭐 먹어? 나 너랑 똑같은 거 먹게. 서연이가 고를 거야. 셋 중에 하나. 한식, 중식, 양식. 나는 그거 그냥 따라간다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 했죠. 3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3한테. 야, 너 뭐 먹을 거야? 하나, 둘, 셋. 셋 중에 하나 고르지 뭐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쵸? 영한테도 물어볼게요. 영아, 너 뭐 먹을 거야? 셋 중에 하나 고르지 뭐. 근데 3한테 물어보는 순간 뭐라 그래? 난 얘랑 똑같이.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그쵸? 다 골랐죠? 동시에 골랐죠? 그럼 뭐 하라고? 곱하라고.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곱하는 겁니다. 야, 3 곱하기 3 9 아니냐? 진짜 충격적이다. 0이 3개예요. 0 2개 아니에요. 0 왜 2개야? 2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먹을 거야? 서연이 오늘 점심? 너 점심 뭐 먹을 거야? 넌 뭐 먹을 거야? 저 아무거나. 얘랑 신경 썼어, 안 썼어? 쓰래 말래? 쓰래 말래? 0이 -3을 신경 쓴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 네. 없죠? 아, 서로 간에 신경 쓰는 건 얘뿐입니다. -3과 3만 서로 관계를 명해줬어요. 알았죠? 0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의미예요. 알았죠? 서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언급만 해볼게요. 이거 어차피 문제 풀다가 보게 될 겁니다. 자, 함수의 개수라는 것과 1대1 함수라는 표현으로 좀 말을 바꿀게요. 그러면 함수라는 건 규칙이 뭐야? 함수라는 건 나는 솔로라고. 나는 솔로. 그냥 고르고 싶은 사람 고르면 돼. 1이 고를 수 있는 게 몇 명이야? 2는 4명. 안 돼요. 아, 지금 네가 고른 사람 내가 고르지 말라는 법이 있어? 아니요. 없잖아. 맞지? 3은 네.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근데 1대1 함수는 조건을 제시해 준 거죠. 무슨 조건? 우리 경쟁하지 말자. 그냥 내가 찍은 사람 너 고르지 마. 이렇게 딜한 거야. 그치? 맞죠? 그래서 1이 만약에 골랐어. 4를. 넷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럼 2는 뭐 해? 치명 좋아. 그치? 남은 애 중에 고르는 거야. 3은 치명 좋아. 또 남은 애 중에 고르는 거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을 때는 그냥 알아서 고르고 싶은 거 고르면 돼요. 근데 조건이 추가됐을 때 그 조건에 맞게 경우의 수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뭐였어요? F3과 F-3이 같은 걸 고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이 고르는 순간 -3은 따라간다.
또는 뭐 마이너스 3이 고르는 순간 3은 따라간다라는 규칙만 있는 거죠. 이해가요? 네, 그렇게 접근해주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화장실 가도 돼요? 다녀오세요. 자, 이어서 합성함수까지 오늘 다루고 끝내겠습니다. 진도를 쥐고 함수 파트가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조금 나갈 것 같다. 슬프다. 자, 두 번째 파트, 함수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라는 건 함수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 연산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함수의 연산에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합성, 두 번째가 역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연산이라고 하기 좀 그럴 수 있지만 합성함수라는 건 합성이에요. 합성이라는 건 뭐야? 섞는다는 거지. 그치? 합친다는 거잖아. 근데 함수라는 건 일종의 선택이에요. 나 얘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선택이 어떻게 연산이 되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노노. 그런 게 아니라 선택을 한 애가 선택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개구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 메뚜기도 먹을 수 있고 파리도 먹을 수 있고 개미도 먹을 수 있죠. 맞아? 얘가 하나를 골랐어. 냠. 근데 그 개구리를 지켜보던 눈이 있었으니 비암이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죠. 쥐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또 뭐 있냐? 뱀 먹을 수 있는 거. 뱀 뭐 먹냐? 사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해? 개구리는 메뚜기를 골랐는데 뱀은 뭘 고른 거야? 개구리를 고른 거야. 그럼 사실상 뱀은 뭐까지 먹었어? 메뚜기까지 먹은 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그 과정. 근데 그게 연달아 이루어진 게 합성함수입니다. 연달아. 알았죠? 합성함수는 함수를 연달아 연산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걸 우리가 F와 G라는 합수를 합성했다라는 표현의 동그라미, 이걸 서클이라고 그냥 읽을게요. 정확한 명칭은 F 합성 G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냥 F 서클 G라고 하겠습니다. F 서클 G, X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F에다가 GX를 대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X라는 문자를 G에 넣고 그 G를 통째로 F에 넣는다는 거예요. 자, 이미 근데 여러분들 해봤습니다. 얘는 X제곱과 2x-1을 합성한 형태예요. 그냥 2x-1의 제곱인데요. 근데 이 x라는 거 대신에 2x-1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잖아. 그치? 맞아요? 이미 다루었던 거야. 이게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뭔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x에 1 넣으라고 하면은 갑자기 머릿속에 2x-1이 저라라락 전개가 되면서 거기다 1을 대입해? 아니면 무슨 짓을 해? 1을 2x-1에 대입하고 그걸 제곱해. 대입하고 제곱했지? 연달아 연산한 거라고. 그게 합성함수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왜? 더 거지 같은 애들 다루려고. 이렇게 간단한 애들 말고 지저분한 애들 다루려고 합성을 하겠답니다. 근데 이미 알지만 x제곱보다 2x-1의 제곱이 좀 더 연산하기 불편하죠? 당연하게도 맞지? 즉 이건 연달아 연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단계 이상의 연산 과정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이걸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알았죠?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는 건 좋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다시 x라는 애가 있고요. y라는 애가 있고요. g라는 애가 있는데 좀 순서를 이상하겠네. x에서 y를 고르는 애가 g고요. y에서 g를 고르는 애가 f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 2, 3, 4가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골랐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FG1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1은 기억을 골랐죠? 그 기억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B. 이렇게 되는 것.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대입한 걸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앞선 표현에서 함수라는 걸 식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대응관계라고 했단 말이야. 선택을 한 걸 또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대입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풀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입한 거를 찾아서 다시 대입하는 형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요? 그럼 예를 들어 FG4는 얼마가 될까요? FG3은 얼마가 될까요? 뭐? 3. 3. 뭐? FG3 얼마냐고? FC3이면 A. 저 A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성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간단해요. 예를 들어 또 해봅시다. fx가 x제곱이고 gx가 2x-1이라고 할게요. 그럼 f에다가 g를 합성한다 라고 한다면 말했다시피 f에다 gx를 넣는 거라서 f에다가 2x-1을 넣는 거고 2x-1의 제곱이 되죠. 그럼 g에다가 fx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g에다가 x제곱을 넣는 거고요. 맞아요? g에다가 x제곱 넣으면 얼마니? 뭐야? 둘이 다르죠? 합성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대입한 걸 또 대입하면 됩니다. 연달아 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대입하고 대입을 했더니 순서가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합성함수에 성질이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법칙, 바꾸는 건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세 개를 가져와야겠죠. hx 뭐 할까? x 플러스 내가 f에다가 g에다가 h를 넣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는 hx를 먼저 gx에 넣어서 이거를 제곱해도 되는데 그쵸? 그게 아니라 x제곱에 먼저 2x-1을 넣어요. 그러면은 2x-1의 제곱이잖아. 맞지? 거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도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봐. 내가 얘를 여기 통에 뭐야? 안 들어갔네? 넣었어요. 그걸 여기에 넣는 거나 아니면 넣고 넣는 거나 결과가 다르냐고. 같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넣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위치를 바꾸면 달라. 당연하지. 야, 얘랑 지금 넣는 게 같아? 다르잖아. 이건 다르다고. 실제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합성이 안 될 수도 있어. 얘 밑바닥이랑 얘 밑바닥이 안 맞으면 합성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 개를 넣는 과정 중에 그 순서를 바꾸는 건 상관없다라는 표현이 얘입니다. 순서를 넣는 건 상관없다. 그러니까 중간 걸 큰 거에 넣고 그 다음에는 작은 걸 넣는 거나 작은 걸 중간 거에 넣고 그거를 통째로 넣는 거나 상관이 없다 말하는 게 합성함수의 성질 두 번째 의미예요.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i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i의 의미는 identify function, 즉 항등함수를 말합니다. 항등함수랑 합성하는 건 그냥 무조건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면 항등함수는 x거든? 항등함수는 y는 x잖아. 그냥 x죠. 그래서 fx에다가
뭔 말이냐면 x제곱이랑 x랑 합성하면 그냥 x제곱이 되고 x랑 x제곱을 합성해도 그냥 x제곱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그 함수의 성질에 여기 옆에 좀 표시해 볼까요? 센 노트 오른쪽 위에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면 합성함수 g 서클 f를 정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치역이라는 게 결과니까 바닥이죠, 맞죠? 이 바닥이 얘 입구보다 커야 된다고. 정의역이 입구잖아, 맞지? 넣는 거니까 정의역이, 맞죠? 그 이 정의역보다 얘가 작아야 들어간다고. 얘 정의역은 요만하죠? 여기에 얘의 치역인 바닥이 더 크면 어때? 안 들어가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F의 결과가 G보다 크면 그건 합성 자체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표현이 요거예요. 오케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보다 작아야 된다.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방금 말한 그 바구니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질문 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역함수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적은데 어쩔 수 없죠. 함수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여기 함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 셋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건 지금 파트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다음 파트들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다음 파트들은 숙제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파트는 천천히 하더라도 좀 더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517번 로 넘어가 볼게요. x라는 게 1, 2, 3이 있는데요. x에서 x로라는 말이 정의역이고 공역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에 대해서 f3은 1이고요. F3이 G2고 1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g도 글이라는 거예요. G2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G, F3은 2래요. F3이 얼만데? 얼마래? G1이 뭐예요? 2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FG2가 G2가 얼마래요 방금? G가 1. 그럼 F에다가 1을 넣은 게 얼마래? 2라고 써 있는 거죠. 근데 1대1 함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남은 애가 확정되죠. 이해가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어려운 이런 류의 그냥 짝짝이 그으라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하라는 건데 어려운 문제는 이 추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 추론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차차 생각하고요. F2의 값과 G3의 값을 더해달라 했기 때문에 답은 6.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나왔죠. fx가 2x 더하기 3이고 gx가 ax 더하기 b입니다. 아까 뭔 얘기를 했냐면 f에다가 gx를 대입한 것과 g에다가 fx를 대입한 건 어때요? 같지 않다고 했죠. 근데 같대. 안 같다며. 같대. 특이한 경우를 한 겁니다. 특이하네. 그러니까 원래 안 같아야 돼. 근데 같은 경우야. 그럼 뭔가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관계가 생긴 거야. 이 문제에 한해서. 원래는 성립을 안 하니까. 그치? 문제라고 1 더하기 2가 2 더하기 1이 됐대. 짜잔, 이거 특이하지? 라고 하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하잖아. 얘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식이 제시됐을 때 그냥 대입하면 된댔죠. 이 gx를 여기 있는 x, 맞죠?
FG잖아. F에다가 G라는 걸 대입해버리는 거야. 여기가 통째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2에다가 AX 플러스 B 더하기 3한 거고요. 얘는 G에다, X에다가 얘를 대입한 거죠. A에 2X 더하기 3 더하기 B를 한 겁니다. 그럼 전개하면 2AX 더하기 2B 더하기 3과 2AX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되면 이 둘이 똑같다는 건 2B 더하기 3과 3A 더하기 B가 같기 때문에 B라는 게 3A 마이너스 3이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 GX라는 애가 AX 플러스 3A 빼기 3이라고 하는데 얘가 항상 한 점을 지난다. 이게 뭔 말이야? 항상 한 점을 지난다? 이거 직선의 그래프 내가 그릴 수 있나? 직선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라 했죠, 얘들아? 직선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지? 직선의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내가 직선의 방정식 앞으로 이게 기본이야 라고 했어요. 이게 뭔지 기억해요? 얘가 기본이라 했죠. 맞아요? 이게 기본이라 했어.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이 표현의 의미가 뭐야? 기울기가 m이고 x1, y를 지나는 직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알았죠? 받아들여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ax 플러스 b가 아니라 얘가 가장 기본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해하려고 할 때. 알았어요? 직선에서 필요한 건 점과 기울기입니다. 얘가 점이 이때 지나는 a에 관계없이 뭐야? a로 묶었더니 뭐가 떠요? 지나는 점이 누구야? 마이너스. 네, 답입니다. 알았죠? 직선의 가장 기본 형태는 얘예요. 직선의 방정식부터 강조했죠?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도 아니잖아. 그치?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A에 관계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그 그림 보면, 그 식 보면 기울기랑 상관없이 x1, yx 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를 묻고 나머지 생각하라는 거야. 물론 다른 말로 A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멘트는 뭘 유도해요? 항등식을 유도하죠. 그러니까 A로 묶는 걸 자연스러울 수 있지. 근데 나는 지금 직선의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해를 하든 결국 묶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자,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라 했냐면 단계가 2단계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상상이 안 갈 수 있다 했죠. 근데 다행히도 얘는 2단계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gfx라는 거를 우리가 써볼게요. fx를 g에다 대입한 거죠. fx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어요. 0보다 작은 건 0보다 이상인 걸로, 맞지? 0보다 작은 건 어떻게 그려져?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5인데 그거를 g에다가 대입하면 얼마예요? fx를 g에다 대입하면 얼마예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0이죠. 그럼 x가 0 이상일 때는 얼마가 돼요? x 더하기 5를 x 더하기 5에 넣는 거니까 x 더하기 10. 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치역 y의 범위가 0 이상이래요. 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승서야, 야, 이거 그래프 그려봐. 지금 손으로. 네. 아, 둘 다. 네, 둘 다 이어서 그려보세요. 둘 다 합쳐서 그린 게 그거야? 합쳐서요. 이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 뭐 하나 있어? 아, 2개 있어. 뭐랑 뭐 있어?
2랑. 꼭지점 야, 꼭지점 말해봐. 마이너스 야, 그게 꼭지점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 y절편이 10이란 거죠. 그래서 승서가 그린 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지금 그리지 마요. 그린 다음에 그 다음 오른쪽 어떻게 그려 승서? x가 0 이상인 거 어떻게 그려요? 뭐? 맞아요? 이렇게 그렸대 승서가. 자, 이게 이 gfx의 그래프라면 gfx의 그래프라면 치역 y의 범위가 뭐 이상이어야 돼? 0 이상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y의 범위는 어때요? y가 찍혀 있는 범위야. 알았죠? y가 제일 작은 거, 말 그대로 최소값은 어디예요? 여기죠? 맞아? 여기가 최소값이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얘가 0이야? 아니지. 수정해야 돼, 그래프를. 근데 수정하되 뭔 고치면 안 돼. 말했죠? 확실한 거. 아래로 블록과 이 점을 지난다는 거 고치면 안 돼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아요? 이해가요? 오케이? 자, A 얼마죠? 방금 제가 뭘 했어? 접한대. 우리가 2차 함수가 x축에 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죠? 판별식이요. 네, 판별식은 0 또는 완전 제곱식.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판별식이 0이야. 그치? 얘 지금 접하잖아. 접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 치역 y의 범위가 0 이상이 되도록 꾸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접한다는 걸 이끌어내고 그걸로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얻어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A가 루트 10이냐 마이너스 루트 10이냐가 결정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은찬아. 이게 그 그래프가 여기 y축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러니까 그 루트 10이면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루트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 아씨 못 들었다. 까먹었다. 뭐라고? 루트 10이면 루트 10이면 2차함수 그래프가 여기 왜 왼쪽에 있어? 네. 왜? 그 꼭지점 그쵸. 저 멘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분석한다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꼭지점. 아까 우진이도 말했죠. 꼭지점 뭐라고? 마이너스 a 콤마 블라블라 맞지?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이어야 돼. 그쵸? 근데 그게 마이너스 a라고. 그러니까 a가 얼마야? 루트 10 이렇게 구분 짓는 겁니다. 거듭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프 안 그리면 어떻게 풀 건데? 얘의 치역을 니네가 어떻게 따질 건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고 싶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프가 뭐니까? 지도니까. 이 정도 그래프는 그려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애초에 내가 승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렸는데 사실 방금 말할 때 살짝 언급했듯이 위험합니다. 왜냐면 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졌을 수도 있어요? 축이 오른쪽이라면 이런 그래프도 가능합니다. 그쵸? 이 그래프도 가능했겠죠? 맞아요?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 그래프도 가능하면서 이 그래프는 치역이 10 이상이 됩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림은 원래 바로 기각해야 돼요. 2차 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종 그릴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단원이 이름이 함수라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함수는 다 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함수도 등장하니까. 그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아직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할게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첫 번째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 불문하고 그거는 차치하고 첫 번째 축을 기준으로 그립니다. 축이 어디 있냐 그게 판단이 되면 걔를 기준으로 그리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절편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편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1과 3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걸 굳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건 더 좋은 건 절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절편만 나와 있고 축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x절편도 없잖아, 맞지? 그러면은 x절편도 없고 축도 애매하니까 일단 y절편을 찍되 그 다음에는 절편이 x절편이 안 보인다면 축을 우선합니다. 축이 마이너스 a라는 걸 기준으로 걔가 여기에 있어 라는 걸 정한 다음에 여기라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보라색처럼 여기라면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측을 진행합니다. 이 그래프 이렇게 추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그래프가 방금 나온 지금 요 그래프 있죠? 이거 실제로 이제 3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를 추측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추측이 이거랑 여기에 x절편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랑 또 여기 한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두 개 추측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축에 따라서 축이 이쪽이면은 이렇게 판별식 0 실제로 판별식 썼어요. 축이 이쪽이면 판별식 안 쓴다.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푸는 문제가 있었고 3학년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이 풀이가 포함된 문제가 내 손가락 안에 들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고3 수능 때까지 쓴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2차 함수 그래프는. 이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아이디어가 지금 내가 말한 건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거면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냥 확정 지어줘요.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게 꼭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3학년 모의고사를 내가 언급 자주 하는 이유는 3학년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데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는 모의고사는 수학 3만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 한 3문제, 두세 문제 넣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거는 수학 1, 수학 2, 그리고 미적분이나 확통에서 세 과목에 대해서 각각 두세 문제씩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운 문제가 예닐곱 문제 이상이 돼요. 여러분 학교 지금 모의고사에서 이거 제일 어려웠어요 하는 그 급이 예닐곱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아이디어를 미리 생각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좀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529번. 하나, 둘, 셋, 세 문제 정도만 하고 끝낼게요. 못하면 두 문제만 하죠. fx가 3분의 2x 더하기 1, g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래요. g3이라는 것은 원래 g에 들어간 게 누구야? 맞죠? g에다가 fx를 뭔가 넣었는데 3이 된 거잖아. 그럼 나는 원하는 게 뭐야? 3분의 2x 더하기 1이 뭐이길 바라는 거야? 3이길 바라는 거죠. 그럼 x는 얼마야? 4가 되는 거죠. 자, 나는 gf4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gfx가 얼마랬어?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죠. 여기다 4 넣으면 얼마가 돼요? 뭐?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단계가 복잡하다 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 단계 하는 게 아니라 두 단계가 베이스야. 그럼 그걸 더 꼬아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단계, 세 단계처럼. 잘 봐야 돼요. G3을 물어봤지만 내가 아는 건 G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다.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럼 G3이라는 건 fx가 3이라는 거야. 근데 fx가 3이라는 건 x는 모른다는 거잖아. 그 x를 먼저 구하고 그걸 다시 대입하는 겁니다. 왜냐면 gfx가 2x,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니까. 맞죠? 이해가요? 그렇게 봐주면 되겠어요. 질문 있나요? 한 문제만 더 합시다. 933번까지만.
그 다음 문제는 어차피 그래프 문제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나오는 학교들만 나오는데 여기 근래에 합성함수 그래프 나온 학교는 여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느요. 네. 이게 신사고 교과서에는 있습니다.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지금 여기밖에 없죠.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 학교는 여기 말고 의정부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그 기출 문제집에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상호고랑 고국고예요. 이 세 학교는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무조건. 다른 학교에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없어요. 근데 많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도 설명은 할게요. 한 번 정도는. 미적분 할 때 가끔 사용이 돼서 이과 가는 친구들도 좀 있을 테니까. 자, 우리가 합성함수는 대입한 걸 또 대입하고 한댔죠. 그러면 합성을 한 번 하면 2단계인데 2번 하면 3단계죠. 4번 하면 4단계죠. 맞아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F랑 F를 합성하는 걸 뭐라고 쓸 거냐? 그냥 FFX요.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 한해서 얘를 F2의 X라고 쓰겠대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이 FX라는 거 밑에 있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그럼 F에다가 F를 합성하는 건 F에다가 F를 넣는 거잖아. 그치? 야, 바로 쓰기도 헷갈린다. 맞지? 얘를 뭐라고 쓰겠다고 귀찮으니까 F3X라고 쓰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건 이해의 영역이에요. 알았죠? 약속이야. 이 문제 안에서의 약속. 내가 원하는 건 F에다가 100을 하면 얼마가 돼요? 100은 어디에 대입하죠? 위아래? 위에 대입하면 50이죠. 근데 이거를 n번 이짓을 했더니 1이 됐대. 그걸 찾아달래요. 자, 몇 번 하는지 봅시다. F에다가 100 넣으면 얼마? 50. 그럼 F2의 100이라는 표현은, 이 표현은 F에다가 F100을 넣는다는 거라서 F에다가 50을 넣는다는 거라서 25가 되죠. 그럼 F3의 100이란 표현은 F에다가 얘를 넣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얼마예요? 13이죠. F4의 100이라는 건 F에다가 13을 넣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얼마예요? F5의 100이라는 건 F에다가 7을 대입한다는 거겠죠. 얼마예요? 4죠. F6의 100이라는 건 F에다가 4를 대입한다는 거겠죠. 얼마예요? F의 7의 100이라는 건 F에다가 2를 넣는다는 거겠죠. 네, 등장. 얘는 7. 최소라 했으니까. 이거 진짜 대입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알았죠? 이런 문제가 있더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꽤 자주 나온다더라. 알았죠? 대입하면서 규칙 찾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규칙이 없이 그냥 쭉 나열하는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규칙을